조비와 우버, 이 두 거인의 결합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어떻게 다른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현지 시간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의 경험은 대체 어땠을까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끊김없는 연결, 그러니까 seamless experience입니다. 끊김없는 연결이요? 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늘 쓰던 아주 익숙한 우버 앱을 엽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죠. 아, 그게 중요하네요. 일단 귀찮지가 않군요. 그렇죠. 목적지를 딱 입력하니까 우버X, 우버블랙 옆에 조비에어라는 새로운 옵션이 뜨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집 앞에 우버 차량이 도착합니다. 시작은 그냥 평소에 우버 부르는 거랑 완전히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익숙함이 아주 중요해요. 그 차를 타고 도심에 있는 버티포트로 이동하죠. 버티포트요? 그게 좀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어택시를 위한 미니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헬리콥터 이착륙장, 그 헬리패드를 도심 환경에 맞게 좀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미니 공항이네요. 그럼 거기 내리면 바로 비행기에 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조비 기체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복잡한 수속이나 대기 시간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목적지 근처 버티포트까지 정말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착륙하면 거기엔 이미 당신을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다음 우버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집문 앞에서부터 최종 목적지 문 앞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앱, 단 한 번의 결제로 그냥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거래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모든 이동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 상품처럼 묶여있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 이벤트를 한 시점이 아주 절묘해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 시즌에 맞춰서 진행됐다고요. 베이 에어리로 교통이 그야말로 마비되는 시기인데 이건 명백히 의도된 거겠죠. 아, 그럼요. 의도된 것을 넘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 쇼케이스라고 봐야 합니다. 슈퍼볼 기간에는 전 세계의 기업가, 투자자, 셀럽들, 그러니까 구매력이랑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VIP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잖아요. 통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조비랑 우버가 나타나서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꽉 막힌 도로 위를 날아서 헬리콥터보다 훨씬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새로운 경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요. 와, 그러니까 가장 절실하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그냥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타겟 고객의 뇌리에 그냥 경험 자체를 각인시켜버리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한 VIP들은 이제 각자의 나라와 산업으로 돌아가서 조비와 우버의 가장 강력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될 겁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타봤는데 야,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이 한마디의 힘이 수백억 원짜리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들은 단순한 첫 고객이 아니라 미래 시장의 문을 열어줄 앰베서더들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비와 우버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난 단순 협력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관계를 혈맹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버의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하늘을 나는 택시, 그러니까 UAM이라는 개념을 실리콘밸리랑 대중에게 처음 각인시킨 건 우버가 먼저였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정말 미래적인 비전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그렇죠. 지상에서의 성공을 하늘로 확장하려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사업부를 조비에 매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꿈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2020년에 우버가 이 핵심 사업부를 조비 에비에이션에 매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단순히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그 사업부를 넘기면서 동시에 조비에 7,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잠깐만요. 그건 일반적인 M&A랑은 완전 다른데요? 사업부를 팔면서 오히려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꾸던 꿈 너희가 우리 대신 이뤄줘.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이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버는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서 날아다닐 수많은 UM 스타트업들의 기체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소음, 안전성, 생산 효율성, 모든 기준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론이었죠? 우리의 플랫폼이라는 이 위대한 꿈을 실현해줄 유일무이한 하드웨어 기술은 조비뿐이다. 라고요. 즉, 샌프란시스코 상공한 만 기체는 조비의 기술력이지만 그 기체가 어디로, 언제, 누구를 태우고 날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운영체제는 그건 우버가 1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인 셈입니다. 이건 단순 협력을 넘어선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깝죠. 그렇군요. 우버는 최고의 플랫폼을, 조비는 최고의 기체를 가지고 있으니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거네요. 자, 그럼 이 혈맹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시너지,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는 그 필승 공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네. 첫 번째 공식은 아까 잠시 언급됐던 통합 모빌리티를 통한 라스트 마일 문제의 완벽한 해결입니다.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경쟁사 A가 아무리 조용하고 빠른 기체를 만들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선 그 회사 앱을 따로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또 등록해야 합니다. 아, 벌써부터 좀 번거롭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버티포트에 내린 뒤에 발생합니다. 아, 맞아요. 하늘에서는 편하게 왔는데 거기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갈 방법을 또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택시를 다시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알아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반쪽짜리 혁신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택시가 바로 안 잡히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짐이라도 많으면 훨씬 곤란해지죠. 하지만 조비와 우버 모델은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걸 멀티모달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그냥 하나로 묶었다, 이런 뜻이군요. 마치 스테이크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시, 디저트까지 한 번에 주문하는 풀코스 요리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객은 그냥 앉아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고객은 더 이상 각 코스를 따로 주문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끊김없는 풀코스 경험이라말로 시간을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핵심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더 맛있는 스테이크, 즉 기체 성능 경쟁에만 몰두할 때 이들은 고객의 완벽한 저녁 식사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그렇군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데이터군요. 자료를 보니 UAM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승객 없이 비는 좌석 혹은 승객 없이 비행하는 공차 비행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돈을 그냥 공중에 뿌리고 다니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항공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빈 좌석. 바로 여기서 우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버는 단순한 택시 호출 앱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대한 데이터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서 팔로알토로 이동하려는 고소득층이 평균 500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보다 1.5배의 요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수요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버는 조비에게 그냥 저쪽으로 가봐, 사람 많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5시에 이 좌표로 가면 500명이 줄 서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의 보물지도를 쥐어주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물지도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조비는 그저 그 보물지도에 표시된 X지점으로 표시된 시간에 기체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버벌판에 버티포트를 짓고 고객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다른 회사들하고는 시작부터 다른 거죠. 출발선이 다르군요, 정말. 네, 이를 통해서 항공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탑승률, 이걸 사업 초기부터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시연 역시 그냥 경치 좋은 곳을 고른 게 아니에요. 우버의 데이터상 슈퍼볼 기간에 가장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된 노선을 정밀 타격한 결과물인 거죠. 와, 그 보물지도는 경쟁사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무서운 경쟁력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식. 이건 좀 더 심리적인 측면인데요. 데이터와 통합 여정이 아무리 좋아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만든 비행체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죠. 맞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이 심리적 장벽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도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조비는 이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피해갑니다. 사람들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는 잘 몰라도 매일 쓰는 우버는 순회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수백 수천 번 이용하면서 안전과 결제에 대한 믿음이 깊숙이 쌓여 있죠.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익숙하고 신뢰하는 우버 앱 안에서 우버X, 우버블랙 같은 익숙한 옵션 바로 옆에 조비 에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보인다면 이건 위험한 신기술의 도전이 아니라 더 빠르고 편한 우버의 새로운 옵션으로 인식되겠군요. 뭐랄까? 5만 원만 더 내면 30분 일찍 갈 수 있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아주 영리한 업셀링 전략이에요.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우버가 쌓아온 그 신뢰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초기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조비는 거액의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우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상위 1% 고객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볼 시즌의 VIP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 진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샌프란시스코 이벤트가 주주나 혹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단순한 홍보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그동안 UAM 산업과 조비를 둘러싼 시장의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기술적인 질문. 저거 정말 도심에서 안전하게 조용하게 날 수 있는 물건인가?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리고 둘째, 시장 수요에 대한 질문. 만들어봤자 저 비싼 돈을 내고 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그런데 이번 이벤트 한 방으로 그 두 가지 가장 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버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고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도심 상공을 실제 승객을 태우고 날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증명한 겁니다. 이로써 날 수 있냐는 질문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들이 탈까? 라는 질문에는 서로 타려고 줄을 선다 라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VIP들이 직접 경험하고 극찬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요의 증거 아니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상당 부분 거친 겁니다. 기술과 수요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확장, 그러니까 스케일업이겠네요. 이 성공적인 모델을 얼마나 빨리 복제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전략 역시 완벽한 삼각편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비가 세계 최고의 기체를 설계하고 만들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인 토요타가 대량 생산을 돕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가 운영과 수요를 책임집니다. 설계, 생산, 운영. 이 세 개의 핵심 축이 각 분야의 월드클래스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거네요. 네, 이보다 더 완벽한 드림팀이 있을까요? 와, 정말 그렇네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뉴욕, LA, 그리고 런던, 도쿄, 서울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로 뻗어나갈 명확한 청사진이 그려진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2월 8일은 그 위대한 확장의 첫날, 데이원을 목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조비와 우버의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즉 조비의 기체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우버의 플랫폼과 만나서 UAM 상용화 과정에 놓인 항공 규제, 지상교통 연계, 수요 예측, 결제 시스템 같은 수많은 장벽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치트키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경쟁사들이 이제 막 자체 앱을 개발하고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버티포트까지 승객을 실어 나를 지상교통 파트너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실전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시간이나 돈을 더 쏟아붓는다고 해서 쉽게 좁혀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버의 데이터, 즉 땅의 정보가 조비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하늘의 길을 여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시죠. 앞으로 조비의 에어택시가 수백, 수천 대의 규모로 상용화돼서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없는 하늘길의 실시간 이동 데이터가 조비를 통해서 우버 시스템으로 역류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 방대한 하늘의 데이터는 우버의 지상교통망 알고리즘과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 예측을 앞으로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늘이 땅의 지도를 바꾸고 하늘의 데이터가 땅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